예, 이번에는 중국 현지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전일 마감했던 중국 증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을까요? 어제 중국 증시는 상하이 봉쇄 해제에 따른 기대와 경기 하강 지속 우려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13% 내린 반면 선전 성분지수는 0.21%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취득세를 600억 위안 감면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주와 전기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상하이는 2달여 동안 이어진 봉쇄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무실, 공장, 상점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 시민은 주거단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망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까지 포괄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어제 나왔는데요. 5월 PMI는 48.1로 4월에 46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기준선인 50은 하회했습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인사 등 담당자 설문으로 조사하는 경기 동향 지표인데요.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그보다 아래에 있으면 위축 국면으로 봅니다. 차이신 PMI와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국유기업 중심의 공식 PMI 모두 석 달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이달 들어서 상하이 봉쇄를 해제하며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 산업은 중국 경제에서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국 경기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상하이 같은 주요 경제권 봉쇄가 풀려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5월 신규 주택 판매 금액이 4,546억 위안, 약 84조 5천억 원으로 작년 5월보다 59.4% 줄었습니다. 월간 주택 판매액 감소율은 지난 1월 39%에서 매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데다 출생률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차입에 의존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규제 강화의 이유로 꼽힙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 2위 업체인 헝다를 비롯해 10여 개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에 빠졌고요. 시장은 급격히 침체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에서 토지 사용권 수입이 평균 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 재정까지 악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억제 정책에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됐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든 부동산 기업들의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는 중국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올 초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 계약금을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꺾인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반적 수요 약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며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